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손자병법의 구절 가운데서도 전쟁의 본질을 꿰뚫은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고선 용병자 피기애기 격기타귀. 이치대란 이정대화. 말만 보면 조금 어렵지만 이 뜻을 하나씩 풀어보면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삶, 특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크게 힘이 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기세와 마음에서 승부가 난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사기가 떨어진 병사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무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매일 작은 전투들을 치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문제, 건강과의 싸움, 노년의 외로움과의 전투. 이 모든 싸움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손자병법의 이 구절은 그 마음을 어떻게 이기는 쪽으로 조율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예화를 곁들여 풀어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을 처음 읽어보면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전쟁서인데 칼날 이야기보다 심리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기묘하지요? 전쟁에서는 강한 무기, 많은 병력, 훌륭한 전략이 중요한 것 같은데 손자는 그보다 먼저 마음의 흐름, 즉 기세와 심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손자는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병사, 장수, 군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이유도 패배하는 이유도 대부분 칼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사들의 표정만 봐도 결과가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말수가 줄고 환호가 사라지고 행동이 느려지는 순간 이미 싸움의 절반을 잃은 것입니다. 칼과 창은 손에 들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손자는 이것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마음을 먼저 이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손자는 전쟁터의 기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정렬된 발걸음, 바른 눈빛, 목소리의 힘, 진군할 때의 흐름,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기세가 됩니다. 이 기세가 강할 때는 웬만한 적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세가 꺼진 군대는 아무리 뛰어난 장수,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현대 스포츠도 비슷합니다. 초반에 한번 기세를 잡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기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승부를 좌우하는 힘입니다. 손자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파악했습니다. 손자는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재일수록 더 겸손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전략은 단숨에 무너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퍼지면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혼란이 생기면 명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불신이 생기면 군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다. 이를 아는 장군은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적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적의 심리를 무너뜨립니다. 손자는 전쟁을 단순한 국가 간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 흐름, 군대 전체의 집단적 감정, 지휘관의 마음의 넓이와 안정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봤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말 중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이 말은 곧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손자가 기세와 심리를 가장 먼저 말한 이유, 그것은 그가 무기보다 마음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기애기. 적이 예리한 기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피하라.
이 말은 겁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기세가 충만하고 마음이 정렬되어 있으며 초점이 정확히 맞춰져 있을 때는 굳이 정면으로 맞붙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세는 단순한 기세가 아닙니다. 상대의 집중력, 준비도, 마음의 열기, 상대가 자기 주장에 확고하고 감정이 살아있고 상황이 자기 편일 때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면으로 부딪히면 결과는 싸움뿐입니다.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온 날이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기세가 잔뜩 올라와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아내가 그 타이밍에 평소 하고 싶었던 잔소리를 툭 던졌습니다. 여보, 그 문제 좀 해결해요. 계속 미루지 말고. 평소 같으면 들을 만한 말인데 그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욱해서 소리를 질렀고 아내 역시 감정이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둘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만 돌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몰랐어. 당신의 기세가 그 정도로 날카로웠다는 걸. 바로 이것이 피기얘기입니다. 상대가 예리할 때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해야 합니다. 손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격기 타기. 적이 느슨해져 돌아갈 생각만 할 때 공격하라. 여기서 적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직장 내의 오해도, 누군가와 풀어야 할 문제도 상대가 지쳐 있고 기운이 빠져 있으며 마음이 온화해졌을 때 대화를 꺼내야 합니다. 상대가 이미 날카롭지 않을 때 진심은 잘 전달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날카롭고 복잡할 때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이 느슨해졌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내린다. 무리가 빠졌을 때,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마음이 정돈되었을 때, 우리는 삶을 더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강력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조금 전에 질서 있게 준비된 군대는 혼란한 군대를 이긴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다. 50대 후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미리 경제적인 준비를 해두고 제2의 일거리도 찾아두며 마음을 잘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죠. 혼란을 맞을 때 준비된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치대란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혼란을 이깁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이정대화. 고요한 군대는 시끄러운 군대를 이긴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툴 때,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가 아무리 소란스럽게 굴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든요.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마음이 길게 갑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끝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정대화는 결국 마음이 이길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경험한 수많은 싸움, 갈등, 고민들을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힘이 부족해서 진 경우보다는 마음이 흔들려서 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가 강해서 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고 내 감정이 흔들렸고 내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스스로 패배를 만들어낸 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손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승자는 결국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다.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을 보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큰 흐름을 읽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움 자체의 고통을 즐긴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즉 마음의 정리가 그들을 승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갈등도, 직장에서의 문제도, 노년의 불안도 결국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걱정과 후회가 스며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리된 사람은 설령 큰 풍파가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는 치지만 배는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종종 내 힘이 부족해서 지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손자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약한 사람도 이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강한 사람도 진다. 세월이 흘러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젊은 시절처럼 힘으로 밀어붙일 나이가 아닙니다. 도리어 마음을 지키고 흐름을 읽고 적절한 때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삶의 후반전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와 싸우는 하루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여러분의 인생도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린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